자, 지난 시간에 케플러의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다시 요약을 하면 그 케플러의 법칙은 처음에 이제 케플러가 발견한 그 행성의 운항에 관한 어떤 규칙이에요. 얘가 행성들이 수금, 지, 화, 목, 토 물론 요새는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다 포함해서 모든 행성들이 태양을 하나의 초점으로 하는 타원 궤도로 운행을 하고요. 그 첫 번째 법칙이고, 두 번째 법칙은 일정 기간 동안 그려나가는 면적은 항상 똑같다. 그다음 세 번째는 이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 공전 주기요. 공전 주기하고 그 다음에 이 타원 궤도의 평균 거리 또는 이 긴 축의 반지름 사이에 이러한 일정한 관계가 존재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거리가 길어지면 주기도 늘어나는데 이 t 제곱의 비하 t 제곱과 r 3승의 비가 항상 똑같다. 자, 그게 이제 케플러의 법칙 세 가지를 요약을 한 건데요. 그 여기서 몇 가지 주목할 사항이 있어요. 그 저기 이 뭐라고 말할까? 주목할 만한 점. 주목할 점은 첫 번째, 그 태양이 행성을 당기고 있죠. 행성을 끌어당긴다. 행성들을 끌어당긴다는 점. 물론 이제 둘이 같이 서로 끌어당긴다고 볼 수도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서로 당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행성들은 훨씬 가벼우니까 그 태양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것처럼 보이죠. 태양이 움직이면 미미하고. 근데 이 태양이 행성을 끌어당기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지구가 달을 끌어당기죠. 그러니까 지구가 달을 끌어당겨서 달도 타원 궤도 운동을 하게 되고 케플러의 법칙이 만족을 하는 그런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 목성도 마찬가지고 지구가 달만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그 많은 인공위성들이 있죠. 인공위성들도 역시 케플러의 법칙을 그리고 케플러의 법칙을 만족을 해요. 오늘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들인데 지금 내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케플러가 처음에 발견한 것하고 오늘날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하고 사실은 짬뽕을 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역사적인 순서로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리고 목성도 위성들을 갈릴레이 위성 4개를 포함해서 끌어당기는 거예요. 자, 똑같이 얘들도 전부 케플러의 법칙을 만족을 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보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케플러의 법칙은 이 목성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다른 외계 그 태양 말고요. 다른 별 있죠? 다른 별을 중심으로 도는 외계 행성들도 발견을 했고 그 외계 행성들도 케플러 법칙을 만족을 해요. 외계 행성들도. 자, 그래서 이 케플러의 법칙은 매우 보편적인 법칙이에요. 보편적으로 관측되는 그런 법칙이 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거 두 번째 얘기하기 전에 얘가 이게 모든 지구든 태양이든 목성이든 무거운 별이나 행성들은 다른 위성들을 끌어당기는데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경험하는 중력도 결국엔 끌어당기는 힘이잖아요. 지구가 중력과 우리 경험하는 중력 가속도 9.8 미터 퍼 세크 제곱 우리가 경험하는
느끼는 중력과도 관련이 있는가, 관련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당연히가 아니라 했죠. 이런 생각을 결국에는 정리해서 법칙으로 발견한 사람이 이제 뉴턴인데, 이런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케플러의 법칙은, 얘는 뭐냐면 행성들의, 잘 봐봐요. 행성들의 질량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질량과는 무관하다. 무슨 얘기냐면, 물론 행성이 아주 크면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지만, 자,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에서 질량은 등장하지 않아요. 무거운 놈이 더 빨리 천천히 돈다든지, 뭐 아니면은 더 거리가 케플러의 이 반경과 주기와 반경 사이에 비가 질량에 따라 달라진다든지 그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여기 어디를 봐도 행성의 질량은 등장하지 않죠. 이 세 법칙에. 자, 이게 우리가 중력 가속도가, 우리 여러분들 실험도 해봤는지 모르겠지만 해보라고 했잖아요. 숙제에 있었잖아요. 실험을 이제 해보면 알겠지만 중력 가속도가 물체의 질량과 무관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거운 것이나 가벼운 것이나 심지어는 깃털도 공기 저항을 없앤 상황에서는 모두 똑같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똑같은 가속도를 가지고. 자, 이거는 사실은 갈릴레이의 프린시플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갈릴레이 중력 가속도는 항상 물체에 관계없이 9.8 m/s 제곱이잖아요. 자, 그럼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여기 태양 주위를 운행하는 어떤 예를 들어 화성의 궤도에다가 내가 여기다가 무슨 다른 보온병을 놔두든지, 또는 주전자를 놔두든지, 아니면은 돌멩이를 놔두든지, 아니면 고양이를 놔두든지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다 똑같은 궤도를 그리게 돼요. 물체 질량과 무관하다는 건 어떤 것을 놔둬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게 중요한 사실이고요. 자, 그러니까 이게 여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케플러의 법칙을 그냥 외우고 뉴턴 외우고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생각을 해보면 약간 우리가 뉴턴의 그 사고에 동참하는 거죠. 일정 부분. 물론 뉴턴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기록을 한 거를 보고 우리 유출할 뿐이지만 여기 이 대목에서 어떤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느냐면 그 합리적인 사고를 한다면은 어떤 보편적인 힘이 존재할 것이다. 어떤 힘? 끌어당기는 힘. 그러니까 물체를 끌어당기는. 그러니까 무엇을 끌어당기냐?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이 존재한다는 거. 자, 그래서 뉴턴이 어떤 거를 제시를 했느냐면, 예를 들어 무거운 것일수록 세게 끌어당긴다는 거죠. 오늘날 물론 알고 있지만은 그 태양이 지구를 끌어당기죠. 지구가 달을 끌어당기죠. 물론 지구도 약간 흔들리긴 해요. 달의 인력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은
서로 그러니까 질량을 가진 이거를 다시 표현을 하면은 물체라고 하는 거 질량이 항상 모든 물체는 질량이 있죠. 질량을 가진 두 물체는 서로 보편적인 인력의 법칙을 갖는다 라는 거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유추할 수가 있고, 자 그래서 뭐 뉴턴이 어찌해서 케플러가 이걸 발견을 하고 뉴턴이 중력의 법칙을 우리가 발견하기까지는 약 한 6, 70년 그 정도 걸린다고 봐요. 그래서 뉴턴이 이 1687년으로 프린키피아를 쓴, 자 뉴턴이 무엇을 제안을 했느냐면 그 두 물체 사이에 바로 이걸 제안을 했는데, 그 인력 attractive force가 두 물체에 작용을 했는데 두 개 사이에 이제 두 개의 질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M1, M2라고 합시다. M1, M2고 거리가 R만큼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크기는 일단 무시를 하고 여기 M1이라는 놈이 있고, 크기 얘기는 나중에 하게 될 건데 M1이 있고 여기 M2라고 하는 물체가 있어요. 그러면 그리고 여기 거리가 R만큼 떨어졌어요. 근데 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인력이 작용을 하는데 서로 당기는데, 그러니까 여기 힘이 이쪽으로 당기죠. 이쪽으로 당기고 똑같은 힘으로 이쪽으로 당긴단 말이에요. 근데 두 개 빼고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두 개의 힘은 같아야 되고, 그러니까 M1이 M2를 당기는 힘이나 M2가 M1을 당기는 힘이나 똑같아요. 그건 사실은 뉴턴의 제1법칙, 이 중력 법칙 말고요. 뉴턴의 제1, 제2, 제3 할 때 제3의 법칙에 해당하는 액션, 리액션에 해당하는 거. 아무튼 이렇게 돼 있을 때 힘의 크기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질량에 비례하는, 이게 다예요. 그 다음에 어떤 비례상수가 있어요. 비례상수를 나중에 재보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걸 측정을 하죠. 이 값이 어떻게, 일단 단위를 한번 봅시다. 단위가 힘의 단위가 있는 G의 단위에다가 곱하기 질량이 두 개가 나오니까 킬로그램의 제곱이 나와야 되고 나누기 미터 제곱이 나오면 되겠죠. G의 단위는, 이 힘의 단위는 또 뉴턴이니까 뉴턴의 미터 제곱에 나누기 킬로그램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 비례상수가 아주 작은 값이에요. 이게 큰 값 같으면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두 사람이 걸어가면서 이렇게 서로 붙겠죠. 그런 힘은 우리가 느끼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 값이 얼마냐? 6.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 또는 단위 뉴턴이요. 이 단위 뉴턴이 어떻게 돼요? 킬로그램 힘이니까 질량에다가 가속도 곱한 거잖아요. 미터 퍼 세크 제곱돼 갖고 이 단위를 우리가 다시 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대로 쓰고 6.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은 이 단위가 어떻게 되는 거 하니 킬로그램이 위에 한 번 아래 두 번이 나오니까 미터는 세 번 나오죠. 미터 3승하고 나누기 그다음에 킬로그램이 있고 세크 제곱.
이 묘한 단위죠. 이렇게 보면은 묘한 단위인데 아무튼 이런 비례상수가 존재를 하고요. 이거는 사실 자연의 그 기본 상수 중에 하나예요. 가장 중요한 기본 상수 중에 하나예요. 기본 상수라고 하는 거는 다른 어떤 원리로부터 유도될 수 없는 그런 상수라는 뜻이에요.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왜 기본 상수가 이 값이어야 하는가? 그거는 없어요. 몰라요. 이 뉴턴의 법칙을 왜 만족을 해야 되느냐? 사실 모르죠. 그 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근데 분명한 건 이거는 이게 우리 우주를 작동시키는 보편적인 원리라는 거고요. 케플러의 원리보다 더 펀더멘탈한 원리예요. 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케플러의 법칙은 여기로부터 다 유도가 돼요. 그리고 이 G값을 어떻게 정하는지는 뒤에 얘기를 하겠고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이 뉴턴의 법칙은 굉장히 보편적으로 적용이 되는데 이 이론을 대체한 거는 이제 아인슈타인의 제너럴 릴러티비티, 그러니까 일반 상대론이 대략 1916년에 나오는데 이게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론의 제너럴 릴러티비티 이게 나오기 전까지는 이 독보적인 위치를 갖고 있었고요. 지금도 독보적인 위치를 갖고 있죠. 아주 질량이 무지막지하게 큰 영역에서만 이제 뉴턴의 법칙에 약간의 수정을 가해야 되는 거고요. 실제로 우리 관측하는 현상은 물론 이제 일반 상대로는 이 그래비티를 다루는 전혀 다른 어프로치이긴 한데 그 얘기는 일반 물리원에서 하기는 어렵고요. 자, 그럼 이제 여기 중력을 나타내는 상수가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G를 뉴턴 상수라고도 하고요. 뉴턴 컨스탄트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중력 상수 그래비테이셔널 콘스탄트라고도 합니다. 중력 상수라고 해요. 자, 여러분들이 이 케플러 얘기를 하기 전에 케플러 얘기는 나중에 다시 나오게 되고요. 케플러 법칙을 유도하기는 어려워요. 일반 물리 수준에서 한 개 정도만, 그러니까 원운동에서에 대해서만 우리가 유도를 할 수가 있는데 일부러 일단 그거를 하기 전에 여러분이 중력 가속도 G 9.8m/s 제곱이라고 합니다. 스몰 g하고 빅 G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둘 다 중력을 나타내는 상수인데 어느 게 더 보편적일까요? 그건 여러분들이 잠시 생각을 해보고요. 비디오를 1분간이라도 멈춰놓고 어느 게 더 보편적일까 생각을 해보면은 빅 G는 그러니까 더 보편적이죠. 왜냐하면은 스몰 G는 지표면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지표면 지구 그리고 값도 조금씩 변하죠. 얘기를 한 적이 있지만 어느 지구상의 지표면에 어디에 가느냐에 따라 동네마다 조금씩 달라져요. 값이. 그리고 고도가 올라가면은 값이 줄어들고 그런 값인데 이 스몰 g 값은 그러니까 g가 9.8m/s 제곱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뉴턴의 그래비테이션으로부터 유도가 돼야 되는 거고요. 간단히 유도를 해봅시다. 뭐냐면은 자 지구가 있어요. 지구가 있는데 지구가 사실은 여러분들 끌어당기죠. 요 반경이 있고 그냥 구라고 생각합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구가 있는데 여기 어떤 물체가 놓여 있고
물체가 여기 있고요. 자, 요 물체의 질량을 스몰 m이라고 합시다. 스몰 m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그 중력 가속도는. 자, 근데 이 문제는 그 사실은 정확히 따지면은 이게 얘가 어디랑 이 물체가 무엇과 상호작용을 하냐면 지구의 모든 부분과, 자, 이 질량을 가진 부분은 지구가 한 점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방대하게 퍼져 있는데 얘가 그 다른 색으로 가까운 부분하고도 상호작용을 하고 먼 부분하고도 상호작용을 해요. 다 이제 더해야 되는, 사실은 다 더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 모든 부분과 다 같이 상호작용을, 좀 두껍게 해봅시다. 이 모든 부분과 다 상호작용을 하는데 이 문제가 사실은 다 더해야, 적분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근데 우리가 사실은 이게 뭐랑 동등한 걸 볼 수 있냐면은 일종의 theorem인데 증명하지는 않겠어요? 나중에 증명할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뭐랑 똑같냐면 지구 질량이 한 점에 모여 있고요. 엄청나게 무거운 게 한 점에 있고, 뭐 예를 들어 지구가 정 가운데 중성자 별처럼 됐다 하면은 그럴 수가 있죠. 아니면 블랙홀이 되면 뭐 얼마더라? 센티미터 단위가 되는데, 뭐 가상으로. 그 다음에 여기에 여전히 똑같이 이만큼 떨어진 물체가 있다고 치면 이런 걸 가정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지구는 지워버리고, 자,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과 동일하다는 거죠. 그리고 지구의 질량을 우리가 m이라고 하고요. 여기 지구의 질량이 한 점에 모여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들을 집어넣어 봅시다. m2는 얼마냐면은 여러분들이 이거 찾아보면 다 나오는데 대략 6 곱하기 5.97 곱하기 10의 24승 킬로그램. 그러니까 이게 597 뭐 쭉 0000 해갖고 이게 24자리란 뜻이죠. 대략 24자리 킬로그램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지구 반경이 우리가 알고 있어요. 뭐 평균을 하면 대략 라지 스몰 r이라고 써야죠. 그냥 스몰 r이라고 써요. r이 6,377km. 대략 미터로 하면 6.37 곱하기 10의 6승 637만 미터, 이 정도 된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 다 됐어요. 뭐가 됐냐? 이 중력 가속도는 뭐에서 의해서 생기느냐 하면 바로 이 뉴턴 법칙에 따르면 이러한 중력에서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우리가 중력, 방금 뉴턴 그래비티를 생각할 수가 있고요. m2하고 m, 그리고 이게 바로 가속도를 가지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m은 지워지고요. m은 캔슬이 되고, 자, 그러니까 a 값이 다른 게 아니라 이 r 제곱분의 g의 me. 자, 여러분들 이거는 다 넣어서 한번 포즈를 하고 계산을 해보세요. 계산을 하고 나서 다시 값을 한번 계산을 해서 값을 한번 구해보세요. 계산기로. 그럼 뭐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안 해본 사람. 근데 이런 거는 반드시 해봐야 되고요. 뭐 공대생들이니까 더더욱 해봐야죠. 물리학과보다. 뭐 여기 G 값은 주어졌고, M 값도 질량도 주어졌고, 그 다음에 지구 질량도 주어졌고, 그러니까 계산을 하면 되는 거예요. 포스. 자, 그래서 계산을 하면 이게 얼마가 나오느냐면 9.81 하고, 단위를 우리가 따져볼 수가 있죠. 단위는 G가
빅 G가 뉴튼 퍼 얼마야? 어디 갔냐? 뉴튼에다가 곱하기 미터 제곱 킬로그램 제곱이었고, 그 다음에 질량은 다시 킬로그램이고, 그 다음에 곱하기를 미터의 제곱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다 지워지고 9.81에 뉴튼 퍼 킬로그램. 근데 이게 뭐예요? 힘을 다시 질량으로 나눈 거니까 가속도의 단위가 되죠. 9.81 미터 퍼 세크 제곱. 아하.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중력 가속도라는 거죠. 이게 중력 가속도. 물론 여기서 이거는 어떻게 나온 거냐? 이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요 어떻게 전체 지구는 굉장히 큰데 이걸 포인트 매스로 생각할 수 있느냐? 그건 저기 증명할 수가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가까운 데 있는 거는 더 힘이 세고 먼 데 있는 건 더 힘이 작은데, 여기 가운데 있는 거에 비해서 이걸 다 평균을 하면 일단 방향성은 평균돼서 이쪽 방향 말고 옆으로 향하는 힘은 다 0이 되고요. 자, 그다음에 결국에 이쪽만 남는데, 이쪽 방향 힘만 남는데, 그 평균을 하면은 이 가운데 있는 것과 동일하다.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한 가지, 이 G값이 어떻게 나왔느냐. 물론 이걸 우리가 다른 원리로부터 유도할 수는 없어요. 이건 시작점이기 때문에. 근데 측정할 수는 있어요. 측정하는데 그 측정한 실험이 유명한 실험이에요. 캐번디시 익스페리먼트라고, 뉴턴보다 거의 100년 이상 뒤에 사람이죠. 1797년에서 98년 사이에 측정을 했고요. 근데 목표가 G값을 측정하는 게 아니었고요. 모티베이션이 지구의 한글로 씁시다. 지구의 질량을 측정하는 게 뭐예요? 지구의 질량 재기. 지구가 얼마나 무거운가? 질량 재기. 지구의 질량을 어떻게 잴 수 있느냐? 자, 우리가 저기 좀 심플 마인드, 내가 옛날 초등학생 대상으로 강연할 때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잴 수가 없죠, 그렇죠? 지구 질량을 재려고 하는데, 뭐 어디다 놔둘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꾸로 뒤집으면 되잖아요. 거꾸로 뒤집으면 지구의 질량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요 저울의 질량이 나오겠죠. 뭐 그렇다고 어디 매달아서 이렇게 천층에다 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뭐 다른 뭐 달과 금성과 이렇게 해갖고 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 이런 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거 불가능하고. 자, 어떻게 쟀느냐면 그 뒤틀림 저울이라는 걸 씁니다. 캐번디시가. 이거 아주 현대에도 많이 쓰이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도구 중에 하나인데, 토션 밸런스라고, 뒤틀림 저울. 나중에 이제 쿨롱 법칙 측정할 때도 쓰죠. 역시 캐번디시가. 자,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림이 어디 갔냐? 그림을 내가 안 가져왔네. 잠시만. 그림을 노트에서, 강의 노트에서, 자, 복사해서 가져오면, 자, 요게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자, 왼쪽 그림은 옆면에서 본 거고요. 복잡하지만 결국엔 개요를 보면은 위에
위에 이거 뭔가를 매달아 놨어요. 이렇게 매달아 놓고 얘가 이제 자유롭게 회전이 가능하도록 매달아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고정된 매스가 있고 이게 빅 M이 있고요. 고정된 매스가 있고 그 다음에 매달아 놓은 매스, 아까 매달린 거는 여기 작은 질량들을 이렇게 달아놔요. 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 얼마나 돌아갔는지 재야 되니까 여기 뭐 저기 그 디텍터 뭐 저기 요새 같으면은 간섭계를 쓰지만 아무튼 얼마나 돌아갔는지 측정 장비가 있고요. 자, 이쪽 것만 생각합시다. 그 스킨만 생각을 하면 얘가 어떻게 되는 건 무거운 게 이렇게 고정돼 있고 얘네 M은 고정, 얘들은 고정. 자, 이게 만약에 서로 힘이 작용을 하면 원래 이제 평형 위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얘가 프리하게 돌아가지만 평형 위치가 있을 거예요. 평형 위치가 있는데 여기에 여기가 평형 위치인데 그렇지. 근데 얘가 인력이 작용을 해갖고 인력이 작용을 해서 여기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된 이 힘이 작용을 해서 그 이만큼 이동을 하는 거죠. 얘는 이만큼 이동을 하게 되겠고 이쪽에서는 얘랑 당기고 이쪽에서는 얘랑 당기고 물론 이제 먼 걷기로도 당기긴 하겠지만 요거에 비하면 훨씬 작다 이거죠. 충분히 멀리 떨어뜨린 놈. 자, 이게 아주 작게 미세하게 돌아가지만 요 토션 와이어, 그러니까 그 와이어에 그 토션, 그러니까 뒤틀림 상수는 정해져 있고요. 뒤틀림 상수 다 별게 아니라 그 얘가 예를 들어서 1m 돌아갈 때 힘이 아니라 그래서 토크인데 토크가 얼마나 걸리느냐 굉장히 작죠. 그러니까 굉장히 작으니까 얘가 미세한 힘에도 반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정교한 장치입니다. 사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대학교 때 처음 이 실험을 접하고 믿지를 않았는데 이런 믿지 못할 실험들을 하는 게 그게 인간들이에요. 놀라운 일인데 아무튼 이걸 측정을 했어요. 측정을 하면 뭘 측정을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이 힘은 중력이란 말이에요. G가 있고 R제곱 MM 이런 게 있는데 물론 이제 힘이 두 개니까 곱하기 2를 하면 되겠죠. 힘 하나가 이렇다는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힘의 크기를 측정하는 얘를 측정 가능해. 얘를 측정하는 거고요. 얘를 측정을 하는데 그 라지 M도 알고 있고 우리가 준비한 인풋이니까 스몰 M도 알고 있고 작은 거의 질량, 움직이는 놈의 질량. 그 다음 거리도 알고 있어요. 거리도 물론 이제 나중에 미세하게 움직이지만 그 처음에 위치한 평형 상태에서의 거리 두 물체 간의 거리도 알고 있어요. 물론 중심에서 중심까지 거리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G를 측정해요. G를 측정한다. G 값을 알아내요. 이게 사실은 오늘날은 훨씬 중요한 건데 근데 이제 캐벤디시가 했던 거는 아까 중력 가속도가 이런 관계가 있는 걸 우리가 봤잖아요. R제곱분의 GM의 지구 질량. 지구 질량에 의해서 지구 질량과 지구의 반지름에 의해서 정확히 말하면 지구의 질량 분포에 의해서 중력 가속도가 결정되는데 지구를 그냥 구형, 시메트릭한 대칭적인 구형으로 생각하면 이런 관계식이 만족을 하거든요. 자, 근데 G를 구했잖아요. 빅 G를 구했으니까 요거 알고 있고 요거 알고 있고 그 G, 스몰 G하고 R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라지 G를 측정을 했으니까 여기서 뭘 할 수 있느냐?
거꾸로 이렇게 써보면 되죠. M2는 스몰 g가 위에 있고 R 제곱 나누기 빅 G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구 질량을 구했어요. 지구 질량. 물론 여러분들은 지금 이게 어느 게 중요한지 의미를 잘 모르겠지만 오늘날 생각하면 이게 빅 G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값이고요. 지구 질량은 상대적으로 사소한 값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캐벤디시는 심지어 이 빅 G 값을 표현하지도 않았고요. 그냥 중간 거쳐가는 파라미터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지구 질량을 이렇게 해서 이제 산출을 하죠. 사실 우리가 궤도 운동을 보면 별의 질량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케플러의 법칙을 만족을 하기 때문에 그 별의 질량도 알 수, 태양의 질량도 이렇게 유추할 수가 있고요. 그 케플러 법칙하고 연결시키는 건 이제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오비탈 모션, 그러니까 케플러 이 뉴턴의 중력이 결국에는 이 궤도 행성들의 궤도 운동을 만들어낼 것이다 하는 거죠. 행성들의 궤도 운동을 만들어내는데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